아이 없이 부부 단둘이 살고 있는 40대 부부.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늘 바빴던 남편은 아내가 전적으로 집안일을 맡아 내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의 선택을 지지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내조는커녕 모든 살림을 가사도우미에게 떠맡기고 쇼핑과 취미 활동에만 몰두했고, 이런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아내가 남편 몰래 지인에게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됐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하는데요.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재산의 절반은 받아야 한다는 아내와, 경제 활동도 집안일도 하지 않은 아내와는 절반씩 재산을 나눌 수 없다는 남편.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은요, 최근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서로 입장이 좀 다른 부부의 얘기인데요. 4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한 직후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웠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 11년 차 된 40대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결혼할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각자 모아둔 돈과 부모님들의 보조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당시에 결혼 비용을 뭐 주택 마련이라든지 남편 측에서 90%를 댔고요. 아내는 10% 정도 부담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결정하고 남편이 1년 만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 좋게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뭐 가계 수입도 당연히 늘었겠죠.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당시에 회사원 10년 차가 됐던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 당신을 좀 뒷바라지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라면서 전업주부 선언을 하게 되고, 남편은 뭐 내가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집에서 나만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아내가 있는 건 좋겠다 싶어서 적극 찬성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고 하는데, 갈등은 사실은 그 이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로웠는데, 남편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였지만 실제 주부의 역할을 안 하고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하나는 취미 생활만 했다. 특히 이제 쇼핑을 많이 했나 보죠. 아내의 생활을 보자 보면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전업주부란 단어의 뜻이 다르지 않았나. 남편은 전업주부란 정말 주부 역할을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여성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전업주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까지 드는데, 아마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생활비는 넉넉히 준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려면 남편은 당연히 바빴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밤 늦게 귀가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녁 식사는 집에서 거의 못하고 아내에게 대신 아침 식사는 꼭 집에서 챙겨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본인 아내의 해명이에요. 내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남편은 아니 저녁밥도 안 차려주는데 아침밥도 아침잠이 많다라는 이유로 안 챙겨주니까 간혹 챙겨주고 거의 안 챙겨주다 보니까 조금 서운은 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전업주부로서 이제 아침밥을 못 챙겨주는 게 아니라 뭐 집안일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내가 갑자기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 아내는 뭐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쇼핑을 하기도 하고 취미생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수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남편이 일이 많아서 여행을 못 가요. 그럼 내가 지인들하고 갔다 올게. 아내는 해외여행도 친구들과 다니면서 씀씀이가 많이 해퍼지고, 남편은 서운함이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뭐 부인이 이제 귀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부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불만이 커졌겠죠. 집안일도 소홀히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그러면은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데 짜증 나겠죠. 이거는 보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일단 없고요. 두 사람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통 관심사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화가 단절된 부부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핸디캡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밖에 가서 자기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아침밥도 잠 많아서 못 해주고,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점심은 사 먹고 저녁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서 먹고, 그러면 아내하고 밥 먹을 시간 하나도 없으면 아내는 밥할 일도 없는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는 가장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호간에 불화가 생성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불화가 생길 때 어느 날 이제 폭발제가 나오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 몰래 투자한 사실을 또 남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남편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집에 생활비 넉넉하게 줬던 것 같습니다. 또 돈 어디에 쓰느냐 묻지도 않고 잘 줬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내가 하나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은 나 3억 원의 빚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의 어떤 추천으로 투자를 했는데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뭐 물론 남편과의 상의는 없었던 투자였고, 그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고 나니까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겠죠. 빚쟁이들이 남편에게 와서 아내의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 협의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아내가 이때 또 하나 요구를 하는데요. 바로 그게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을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상담하신 남편의 입장, 궁금증이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단순하죠. 아내가 조금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재산 분할을 똑같이 반반하는 게 맞습니까?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재산 나누는 것도 있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지금 빚을 졌잖아요. 아내 혼자 결정으로 생긴 빚도 내가 같이 분할해서 갚아야 됩니까?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편은 아내가 결혼 생활할 때 주부로서 하나도 역할을 안 하는데 재산 형성에 기여도 안 했고 밥도 안 차려줬는데 밥도 안 해줬는데. 그 재산 분할 요청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느냐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없어도 그건 가사 분담을 하고 그리고 가사 노동을 했다면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안 전업주부일지라도 그러니까 돈 버는데 전혀 아무 기여가 없어도 재산 분할을 원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지금 10년이 넘은 11년 차 부부잖아요. 그렇다면 혼인 전에 남편이 갖고 온 재산도 원래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근데 다만 원래 그런 경우가 15년, 20년 되면 그냥 전업주부여도 절반 해주는 게 요즘에 법원의 입장이긴 한데 오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 재산 형성에 기여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전업주부도 지금 아닌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씀씀이도 굉장히 해프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절반을 해주기에는 뭐 법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힘들 것 같고 다만 재산 분할 자체는 해줘야 되지만 그 비율은 통상의 50%에 근접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수준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게 참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남편 얘기 들어보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좀 달라집니다.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밥도 안 해주고 이러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또 아내의 어떤 변명, 제가 뭐 아내의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명을 또 들어보면 결국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은 어떤 책임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물을 수가 있지만 책임 여부 없이 사실 캘리포니아 주법, 미국 법 같은 경우는 어떤 잘못을 하도 그냥 반탁 떼고 나가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는 기여도를 따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혼인하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실무적으로는 50대 50으로 많이 합니다. 막 얘기하더라도 뭐 조정위원이나 가정법원 판사는 그냥 반반 합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어느 정도 남편이 얘기하면 반영은 되겠지만 대략 50대 50에서 많이 봤자 60대 40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결혼 생활 7대 3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상황 되면. 어쨌든 그래도 남편 주장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다. 10년 동안 지속했다라는 것은 재산 분할의 아내 말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또. 그런데 아내가 진 빚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합칩니다. 원래 아내 빚밖에 없다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남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적극 재산이 남편이 갖고 있을 거고 아내 재산이 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반분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해보니까 마이너스밖에 없다면 아내만 자기 명의로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갚아줄 필요는 없고요. 두 개를 같이 계산해서 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빚내서 뭐 했나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생활비로 썼어요. 그거는 당연히 남편하고 같이 봐야죠. 그렇죠. 일상화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투자를 했죠. 주변 사람 얘기 듣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다 망한 거잖아요. 이건 온전하게 부인 채무입니다.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빚져가지고 채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책임인 거고 여기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내의 온전한 어떤 책임이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것은 크게 남편에게 7, 여성 그 아내에게는 한 3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5.5 대 4.5, 5.5 대 4.5까지 여기서 판단은 이제 남편이 하겠고 소송을 한다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